건물 뒤편에는 숲의 형태로 만든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시작된 큰 무더위에 이곳에 사는 반달 가슴곰들도 지쳐버렸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휴식처인 나무 위에서 내려와 연못 안에 몸을 담급니다. 여기에 있는 곰들은 한때 지리산에 방사했던 곰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 야성을 잃은 녀석들이 자연에서 홀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쳐놓은 덫도 문제였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올무가 그 아래 허리 쪽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상처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저희 그 의료팀하고 그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신속하게 발견해서 이송해서 제거하고 그 치료 기간을 상당 시간 오래 거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친구가 이제 사람을 기피하는 성향이 없어짐으로 해서 자연에 다시 내보냈는데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수해서 증식 객체로 활용하게 된 거죠. 그동안 지리산에 모두 29마리의 반달 가슴곰을 방사했지만 그중 절반 정도가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거나 올무에 걸려 되돌아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1년부터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체 위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번 개체는 동당리 삼당마을 상부로 위치 확인하였습니다. 30분은 지금 그 백소령 상부 거의 백소령 대피소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25번은 오늘 형제봉이랑 저기서 현재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 가슴곰은 16마리. 무리를 짓지 않아 여러 지역에 분포합니다. 지리산의 깊은 마을 자체가 해발 600m, 700m 정도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곰은 600에서 많게는 한 1200, 13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동폭. 근데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활동 시기, 즉 지금 시기죠. 지금 시기에 보면 800에서 한 1000 사이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곰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보다 높은 지대에 서식합니다. 때문에 지도에도 없고 길도 없는 깊은 산골짜기를 누비며 일일이 위치를 확인해야 하죠. 방사된 곰의 목엔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12분 07.1초. 매일매일 저희가 위치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곰이 이제 계곡에 들어가 버리면은 발신기에 부착된 그 발신기가 저희가 수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곡 같은 데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미수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미수신이
3일, 4일 넘어가 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계곡이나 아니면은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위치 확인을 하고 있죠. 지난 2000년 의신마을에선 멸종된 것으로 알았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야생 상태의 곰이 살아있다는 건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가을이 되면 나무마다 싱싱한 열매와 꿀로 가득한 지리산은 곰들에게 천혜의 서식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야생곰이지 버글버글했어요. 곰이 이리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 나무를 타고 이 올라가면 얘가 딱 호화 잡기 좋을 장소다 말입니다. 그러면 요놈을 호화 잡아간다. 요놈을 호화 잡았다 말입니다. 요놈을 호화 잡아가 요놈을 따먹었단 말입니다. 요놈을 따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요놈을 또 호화 잡아가지고 또 한다 말입니다. 따먹고 또 요놈을 호화 잡아가 이렇게 따먹고 그러면 폭상하에 앉아가 요 뭐 곰이 앉아 있어도 뭐 망구에 그냥 걷다 입니까? 그럼 옆에 내면 전부 다 호화 잡는 거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 거의 못 따먹었다 할 것도 요놈 또 가져가서 또 따먹고 해.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걸 내가 말하는 상사를 이루면다 이 말이야. 다 복사가에 앉아가 이런 식으로 맹가를 빈다 말입니다. 지리산의 먹이가 풍부하던 시절엔 곰이 민가까지 내려와 음식을 훔쳐 먹는 일도 없었습니다. 곰이 사람한테 대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서 곰 때문에 산에 가고 못 가고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 그래서 산에 가면 서로가 말하자면 우기미를 하고 다니라 이랬거든요. 우우 하고 다니는 그 이유가 우리 사람 소리를 들으면 피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람이 산에 가면 서로가 우기미를 서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내가 우우 하면 저기서도 우우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서로 맞대려지면 아무 곳이나 아무 데 있구나. 아직까지 뭐 아무런 그 어떤 그 피해가 없구나. 한때 수백 마리가 살았다는 반달가슴곰. 그러나 일제강점기 사람에게 해로운 맹수를 없앤다는 해수구제 사업을 펼치면서 지리산의 곰들은 사라져갔습니다. 해방 후에는 곰의 웅담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포수들의 표적이 되었죠. 지리산 자락에서 서울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곰을 잡아봤다는 전직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서울 포수들이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이 옛날에 포수들도 돈 많고 세력 많은 사람이 셌었거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세상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아서 세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거지 여러 가지. 원짝으로 해봐야 소용도 없어. 당시에도 이미 곰의 숫자가 줄어 사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수들은 겨울산에서 동면을 준비하는 곰의 발자국을 뒤쫓아 사냥을 했습니다. 모든 짐승이 다 그렇거든. 돼지도 그렇고 노루도 그렇고 총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잘 안 보여. 이제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기라. 이 산의 짐승도 사람별 운명이 있어. 운명. 죽을 때가 돼야 그놈이 죽는 것이지. 뭐 대나 깨나고 막 포서 댕긴다고 포서가 잡고 하는 나는 그리 안 생각하게. 그게 분명히 산짐승도 운명이 있다고. 죽을 때가 딱 돼서 운명이 되면 이제 잡히는 기라. 그렇게 멸종된 반달가슴곰들. 곰의 멸종은 단순히 한 종족이 사라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달 가슴곰은 나무에 올라가기를 즐깁니다. 나무 위에 앉아 열매를 따먹고 다른 동물의 침입을 피해 휴식을 취하죠. 곰은 잡식성 동물이지만 주로 산나물이나 도토리, 그 밖에 나무 열매들을 먹습니다. 반달가슴곰 보건센터에서는 지리산에 방사한 곰의 배설물을 채집해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곰이 자연에서 섭취한 것과 소화 상태를 알아볼 수 있죠. 외국에서는 숲속의 농부라고 합니다. 소화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매를 먹고 딱딱한 종자를 먹었을 때는 그게 이제 그대로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설이 되겠죠. 그때 배설이 되면은 그 배설되는 과정에서 윗속에서 이제 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적인 저작 활동을 통해서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종자 발화 촉진 활동이 되는 거죠, 일종의. 실제로 자연 상태의 씨앗보다 곰의 배설물에서 나온 씨앗의 발화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활동 반경이 넓어 한 곳에서 평생을 사는 나무의 자손을 퍼뜨리죠. 이 반달가슴곰은 식물의 어떤 산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달가슴곰을 통해서 반달가슴이 이동을 하면서 정자를 산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숲이 안정화되고, 숲이 안정화되면 다른 작은 동물이 또 오겠죠. 그 다음 더 큰 동물도 오고. 그래서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백두대간 생태축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의 출입 금지구역. 이곳에는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방사하기 전 훈련시키는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곰들은 야생 상태 그대로 살아갑니다. 인기척을 느낀 어미곰 칠선이가 태어난 지 8달밖에 되지 않은 새끼곰의 엉덩이를 나무 위로 밉니다. 새끼곰은 어미로부터 자연에서 먹이를 구하며 사는 방법을 배우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도록 훈련받죠.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다른 사고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일으키지 않고 잘 진짜 건강해 이 지리산에서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끼곰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얼마 후면 야생성을 잃은 어미의 곁을 떠나 지리산의 넓은 품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